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보안대책부의 부반장과 무게를 담당하고 있는 최형순이라고 합니다. 예, 박수는 안 치셔도 됩니다. 예,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부분은요. 여러분들이 요즘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삼성그룹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그리고 그걸 반대하는 엘리엇, 이 내용들이 왜 나오는지 여러분들 고민 한번 해보셨을 거예요. 그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누가 이득이고 누가 손해인지를 공부를 한번 해보셨으면 이래서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조금이나마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저도 공돌이기 때문에 잘은 모르지만 조금이나마 제 아는 범위 내에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제 작년부터 증권장이 열리는 아침마다 5시에 일어나서 네이버의 모든 뉴스를 검색하고 미국에 있는 증시라는 걸 다 분석을 해서 제 나름대로 분석한 증권 찌라시를 작성을 해서 지금 SNS에 올리고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퍼가나 말거나 상관은 안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 거는 읽으시면서 토를 달지 마십시오. 토는 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의 삼성, 그러면 삼성은 누구죠? 삼성은 이건희 회장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재용 부회장이 물려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말고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삼성전자가 주인이냐? 근데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지금 합병하는데 반대하고 문제가 많이 되느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목차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선 회사를 분할하고 합병하는 내용들 간단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삼성의 지배구조, 그리고 삼성그룹의 향후 시나리오, 그 다음에 타 그룹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변화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린 거는 나중에 저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를 자를 때 합병은 잘 아시죠? 합병은 두 회사가 합쳐서 하나의 모양으로 가는 게 합병입니다. 그러면 회사를 분할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물적 분할과 하나는 인적 분할이라고 합니다. 가끔가다 이제 공시에 보면 물적 분할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보는 바와 같이 위에 7명의 주주가 있고 회사가 있습니다. 물적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 후에 모회사가 왼쪽에 나타나고요. 그 모회사의 주주는 위에 있던 주주가 그대로 갑니다. 지분도 그대로 가요. 그리고 분할해서 신규 설립된 회사는 분할 후 모회사의 100% 자회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덩어리를 잘라서 하나 만든 거죠. 내 새끼를 만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물적 분할의 기본 개념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인적 분할입니다. 인적 분할은 회사의 주주를 딱 나눠요. 회사의 주주를 나눠서 내가 회사의 10% 주식을 갖고 있었으면 분할된 모회사의 6%, 새로 생긴데 4%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든지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대부분 비율은 똑같이 떨어지겠죠. 금액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서 10%면은 분할된 회사에도 10%, 분할 후 신규 회사에도 10% 이렇게 생성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은 분할 이후 동시 상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장 법인 중에서 분할 이후에 사업부를 2개를 분할을 해서 그 다음 날 다시 동시 상장하는 프로젝트가 가끔 있어요. M&A 프로젝트가 가끔 나오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 이런 인적 분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이제 물적 분할 얘기가 많이 하고요. 물적 분할 같은 경우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주총이라든지 이런 과정이 많이 거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럼 삼성그룹을 한번 볼게요. 이건 삼성그룹의 홈페이지에 가서 있는 아이콘을 다 따봤어요. 다 따봤더니 전자그룹에 저만큼이 있고요. 금융그룹에 이만큼이 있고 화학그룹에 이만큼이 있고 건설그룹에 이만큼이 있고 서비스그룹에 이만큼 있습니다. 제가 정의한 게 아니라 삼성의 계열사라고 해서 그룹을 나눠놨습니다. 이 외에 삼성경제연구소, 세리연구소라든지 삼성병원이라든지 그런 사회복지 쪽, 문화재단 쪽이 하나 카테고리가 더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요 5개지만 나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게 왼쪽 위에 전자 밑에 삼성이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삼성 SDS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삼성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영어로 삼성이라고만 쭉 나와 있는 거. 맞습니다. 얼마 전부터 옛날에는 삼성전자라고 한글로 같이 써 있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라는 한글 이름을 지었습니다. 삼성을 대표하는 회사로서 삼성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오늘 기준으로 214조 원입니다. 214조 원. 그러면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누구냐? 대주주는 이건희 회장이죠. 이건희 회장 3% 갖고 있습니다. 3%. 물론 214조에 3%면 6조예요. 큰 돈입니다. 그러면 이재용 회장 얼마냐? 0.4% 갖고 있어요. 아주 미비하죠. 그 0.4% 갖고 있는 이재용 회장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을 수 있겠느냐? 삼성전자가 이재용 회장 거에 되겠느냐? 51%와 지금 외국인 지분에 넘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이재용 게 될 거냐? 이런 것 때문에 지배 구조를 고민하게 됩니다. 좀 복잡하죠?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성그룹의 지배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왼쪽에 삼성물산, 오른쪽에 제일모직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 두 개를 기반으로 밑으로 쭉 지분 구조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삼성물산이 3.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이 7%의 지분을 갖고 있어요. 합치면 10%죠. 거기다가 이건희 회장 거 3% 해서 13%, 15%. 그 지분 올라가서 20%가 채 안 됩니다. 그런 지분 가지고 삼성전자를 지금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결론은 삼성의 이건희 회장까지는 어떻게 얘기가 되겠는데 이재용 회장까지는 연결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쭉 보다 보니까 제일모직에 이재용 회장이 23% 지분이 있습니다.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회장의 지분이 없어요. 그러면 제일모직을 중심으로 밑에 쫙 줄 세우면은 그러면은 이재용 회장이 주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만드는 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 그런 프로젝트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는데요. 제일모직의 주가가 15만 9천 원일 때 합병가액이 선정됐어요. 15만 9천 원. 삼성물산은 5만 5,767원. 그래서 잘 보셔야 될 게 제일모직은 한 주가 100원짜리예요. 그리고 삼성물산은 5천 원짜리예요. 그 제일모직이 5천 원짜리가 된다. 실질 주가라고 그러는데요. 그럼 50배가 되잖아요. 50배가 되면 800만 원 가까운 돈이 되죠.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일모직이 지금 더 올라가서 제일모직이 실질 주가가 지금 1,000만 원이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액면가가 100원까지 낮춰진 이유 중에 하나가 착시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만약에 액면가 5천 원 해가지고 800만 원 그래가지고 지금 비율을 이것보다 더 크게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감 느끼겠죠. 내용을 다 안 보더라도. 그래서 일부러 착시 현상을 느끼기 위해서 액면가를 100원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삼성물산은 PBR이라고 아시죠? 자산가치. 자기 자산 대비 주가가 얼마냐?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시가총액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낮은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8조인가 되는데 시가총액이 뭐 7조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거꾸로 제일모직은 PBR이 지금 6점 얼마가 나타나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6배만큼 높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주가 굉장히 올려놨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랑 쟤랑 합병을 할 때 내 주가가 높이 올라가서 합병을 해야지 훨씬 이득이죠. 그래서 합병비율이 어떻게 나왔냐면 1대 0.35를 주겠습니다. 제일모직 한 주에 삼성물산 주식 한 주에 제일모직은 0.35주만 주게 돼 있어요. 굉장히 적게 돼 있습니다. 8조, 지금 시가총액이 삼성물산이 8조, 제일모직이 20조예요. 그래서 합쳐서 28조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자산가치 따지면 삼성물산은 9조, 제일모직은 3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산 가치는 삼성물산이 3배인데 그 주가는 훨씬 더 이게 더 3배이기 때문에 비율이 거꾸로 된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얘는 일부러 주가가 올라갈 때를 기다렸던지 아니면 인위적으로 올렸던지 이거는 일부러 내렸던지 그런 작업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엘리엇이 나와가지고 그 반대를 설명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모직 주식 하나에, 그러니까 제일모직 주식 삼성물산 주식 하나에 제일모직 주식 0.35주는 너무 적다. 삼성물산 주식 한 주에 제일모직 주식 0.4주를 줘라. 지금보다 3배 이상을 주식을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게 더 형평성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제일모직 삼성물산 주주인 국민연금한테 공문을 내용증명을 보냈죠. 너네들 이거 잘못하면 배임에 걸릴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이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거 찬성을 해주려고 했는데 해주고 하니까 자기가 손해볼 게 뻔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배구조가 삼성의 지배구조가 단순히 그 엘리엇이라는 애들이 와서 돈을 좀 놓고 빼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들까지도 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여기 삼성그룹에서 오신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계시더라도 안 들은 척 해주시고요. 그래서 삼성은 이렇게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합병을 되게 되면 어떻게 되면 합병이 되고 나면은 합병 자회사는 이렇게 됩니다. 합병하고 나서 모든 자회사가 쭉 밑으로 연결되고 되어 있죠. 그리고 순환 구조도 다 해결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연결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돼서 제일모직의 맨 위에 그 이재용 회장이 실질적으로 14% 지분을 가져가게 됩니다. 14% 이상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16%의 지분을 가져가게 되고 그 위에 그 기타 지주까지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일모직이 언제 이렇게 컸냐? 제일모직을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 그 전 단계 에버랜드를 합병했죠. 에버랜드에 원래 이재용 씨 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에버랜드를 올려서 지분을 키워서 합병하고 두 번째로 여기가 합병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갔습니다. 1년이 넘게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진행했었고요. 이제 향후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번 달 말에 삼성물산과 그 제일모직의 합병 주총이 있는데요. 그때 실패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소액 주주들도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외국에 있는 펀드에서도 지금 움직임이 있고, 외국 투자자들이 전부 다 모여서 지금 엄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합병이 실패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M&A 주가이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전부 다. 지금 평가되어 있던 저 금액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 11월에 삼성 엔지니어링과 삼성중공업이 합병을 했다가 반대 주주들이 많아서 실패를 했어요. 실패한 이후에 2달 만에 주가 50% 떨어졌습니다. 주가 50%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주가가 이번에 주총에서 통과가 못 되면 그러면 주가는 다시 폭락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기업 지배 구조의 변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SDS와 SDI를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SDS는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니에요. 그렇게 큰 회사가 아닌데 삼성 내에서 굉장히 캐시카우가 되는 큰 회사가 되어버렸습니다. SDS의 지분 구조 보면 삼성전자가 22%, 물산 27%, 이재용이 11% 갖고 있어요. 그리고 SDI는 전자가 19.5% 갖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앞에 건 20조, 뒤에 건 8조. 다시 말씀드리냐면 PBR을 보세요. 자산가치 기준을 보시면 SDI는 자기 자산이 10조예요. 10조. 그렇기 때문에 PBR이 0.78이 나옵니다. 근데 SDS는 자기 자산이 3조밖에 안 돼요. 3조밖에 안 되는데 시가총액이 20조 되다 보니까 PBR이 6.63이에요. 굉장히 고평가됐다는 얘기죠. 이 고평가됐다는 얘기. 우리 잘 아시겠지만 SDS가 아주 부가가치 높은 산업이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아주 부가가치 높은 그런 그 바이오라는 이런 쪽이 아니기 때문에 뻔히 아는데 PBR이 6.63이고 퍼가 40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이 주가를 높이 올려서 어떤 베네핏을 취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두 개를 합쳐서 합병을 할 경우에는 20조 대 8조기 때문에 1대 0.4 정도로 해가지고 합병이 돼서 이렇게 이어질 것 같다.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삼성전자가 23%의 이 합병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밑에 손주회사가 되기 때문에 굳이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지분을 가질 필요 없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분은 나중에 팔아서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용들입니다. 시간이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삼성전자를 좀 나눠가지고 지주회사를 분할시켜서 나중에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할 수 있다. 왜? 그 지주회사 전환하기 위해서 현물로 출자하는 거는 세금을 유예시켜주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세금을 빼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딴 데는 어떠냐?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SK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SK CNC 지주회사라고 하는데 SK CNC나 삼성 SDS나 하는 역할 비슷하죠. 하는 역할 비슷하고 수익 구조도 비슷한데 SK CNC가 지주회사가 됩니다. 왜? 최태원이 33%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모레 목요일 금요일이죠. 26일 날 SK와 SK CNC와 합병을 합니다. 똑같아요. 주 SK와 SK CNC와 합병 주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SK는 PBR이 1.23 그리고 SK CNC는 PBR이 14예요. 14. 자기 자산은 1조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고평가시켜서 합병을 합니다. 내일 모레 26일 날 합병 주총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죠. 워낙 그 삼성에 물려가지고 조용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대기업은 지배구조를 하고 있다는 거.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한화예요. 한화는 김승현 회장이 지금 큰 집에 들어가 계셔가지고 움직이지가 않아요. 왜? 해외에 큰 뭐 몇천억, 1조짜리 프로젝트들은 전부 다 1년 반째 홀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배구조도 변화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조금씩 작년 말부터 움직이는 게 한화 SNC를 통해서 어떻게 해보자. 그리고 그 SNS 에이스라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경비회사인데요. 이런 걸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움직임이 조금씩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김승현 회장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5분이 넘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드렸고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쭉 들으셨지만 이 내용을 아셔야지만 왜 언론이 이렇게 나오고 주가가 어떻게 바뀔지 지주회사가 되려면 주가를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지주회사가 되는 부분은 무조건 쫓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여러분들 아셔야지만 나중에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